자, 올 2월 달에 진행하다가 취하된 물건이 다시 떴습니다. 자, 이 안양 지원 같은 경우는요, 한 번 유찰될 때마다 20%씩 감가가 되기 때문에 두 번 유찰돼도 64%입니다. 최저 가격은 64%. 수원 같은 경우는 30%씩 떨어지기 때문에 두 번만 유찰돼도 51%가 되는 거죠. 그래서 거의 반값이 되는데 안양 지원하고 서울 쪽은 전부 다 20%씩 감가가 됩니다. 토지 면적 74평, 건물 면적 157평. 두 번 유찰돼서 10억 9천이 최저가입니다. 자, 여기 채권자가 저축은행이죠. 채권자가 저축은행. 2월 달에 할 때는 개인 근저당이 경매 신청을 했어요. 여기 근저당에 있는 개인이 경매 신청을 했는데 취하가 됐고, 뭐 이유야 뭐 여러 가지 중에 하나겠죠. 어, 안양저축은행에서 다시 경매 신청을 해서 이번에는 취하가 되기 어렵습니다. 진행이 될 겁니다. 그래서 10월 22일 날 낙찰을 하게 될 거고요. 자, 이 4층 건물 한번 보시겠습니다. 1층은 음악학원이 사용하고 있고 2층 두 가구, 3층 두 가구, 4층 한 가구. 다락방이 뭐 하나 있는데 그거는 어떻게 된 건지 잘 여기는 나와 있지 않아요. 4층하고 연결된 다락방인지 아니면은 뭐 원룸처럼 혼자 지낼 수 있는 다락방인지 그건 조금 혼자 지내기는 어렵다고 볼 수가 있죠. 다락이기 때문에. 자, 그다음에 안양저축은행이 19년도에 근저당을 했고 19년 10월 24일. 그다음에 이제 임차인들은 보시면은 다 늦어요. 안양저축은행보다 전입이 다 늦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. 임차인들은 돈이 남으면은 배당을 받는 분이 있고 못 받는 분이 있고 전입하고 확정일자 순서대로 배당을 받아가겠죠. 뭐 이제 낙찰자는 그게 뭐 중요한 건 아니기 때문에 자 여기 보시면은 이제 시세 같은 경우 알기가 조금 어렵잖아요. 한번 보니까 요 옆에 빈 땅이 매매로 나왔더라고요. 네이버 부동산에 보시면 10억 4천에 나와 있습니다. 여기 가운데 있는 땅이 지금 이 위치를 한번 보시면은 위치는 자 이렇게 영동고속도로 아래쪽에 있고요. 오른쪽에 의왕역 1호선 의왕역이 있고 왼쪽에는 반월역 4호선 반월역이 있어요. 위쪽에도 4호선 대암역이 있고 자, 여기는 송정지역이라고 할 수가 있죠. 송정지역 군포 송정지역 주변에 아파트들 입주했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이쪽에 상가주택으로 택지 개발하는 쪽 자, 로드뷰를 한번 보시면은 자,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이쪽 빈 땅인가 다시 한번 볼게요. 그렇죠. 요 지금 매물로 나와 있는 땅이 10억 287이면은 39, 27 한 뭐 90평 좀 안 돼 보이거든요. 90평 좀 안 돼 보이는데 10억. 지금 우리 물건 같은 경우는 감정 가격이 9억 8천이 돼 있습니다. 땅만 9억 8천이에요. 지금 두 번 유찰돼서 거의 땅값으로 됐잖아요. 최저 가격이. 그래서 이제 한번 붙어볼만 하겠습니다. 이제 건물 가격, 나머지는 건물 가격이잖아요. 감정 가격이. 건물이 6억 5천에 감정이 돼 있었고, 뭐 감가상각하고 이제 여러 가지 계산을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을 할 수 있는데, 우리는 이제 임차 가격으로 해야죠. 임차 가격하고 대출이 얼마나 나올 수 있는지 이제 그런 부분들을 연구를 해가지고 자 여기 보시면은 여기를 이제 원투룸 매물 나와 있는 거 한번 이쪽 동네 한번 보겠어요. 전세 2억 방 2개짜리가 전세 2억 천에 나와 있네요. 바로 옆에 건물에 여기 같은 경우는 월세로는 8천에 40
여기도 투룸입니다. 투룸. 이쪽 동네 시세가 대충 그러네요. 뭐 이쪽은 조금 다르긴 한데 1억 7천. 여기는 방수가 안 나와 있고 방 두 개라고 써 있네요. 방 두 개짜리가 보통 1억 7천에 많이 나와 있네요. 지금 우리 물건 같은 경우도 보시면은 2억 3천짜리가 있고 1억 3천짜리, 1억 5천짜리. 이건 초반이니까 19년도에 입주했으니까 이제 가격이 좀 저렴하겠죠. 지금 정상적인 매물이라면은 지금 여기가 투룸이에요. 이 건물 구조도를 보니까 구조도 한번 보실까요? 구조도를 보니까 2층, 3층은 똑같아요. 2층하고 3층은 보면은 한쪽은 3룸, 한쪽은 투룸이에요. 그래서 한쪽은 좀 더 비싸고 요게 이제 3룸인 것 같아요. 2억 3천이. 투룸은 1억 7천. 지금 시세는 투룸은 1억 7천, 3룸은 한 2억 2, 3천은 받을 수 있을 것 같고요. 물론 이제 전세로 냈을 경우인데 대출을 신탁 대출 같은 걸로 받으면은 전세는 어렵잖아요. 초반에는. 그래서 이제 자기 자금이 얼마냐에 따라서 이제 대출 방법은 여러 가지로 할 수가 있죠. 보신 김에 감정사가 찍은 사진들 그냥 쭉 한번 볼게요. 보니까 이 학원 하시는 분이 그 201호인가 거기 살고 계시더라고요. 뭐 학원 내부까지 이렇게 사진이 있는데 엘리베이터도 있습니다. 엘리베이터. 그래도 엘리베이터까지 지어놓은 거 보면은 생각을 해서 좀 지어놓긴 했는데 제가 토지 등기부를 보니까 두 명이 같이 샀다가 한 명이 인수를 해서 한 명이 이렇게 혼자 단독 소유가 된 물건입니다. 자, 위치는 뭐 어느 정도 보셨으니까 자, 이 물건 보시면은 이제 일단은 이제 우리가 대출 관계 초기 대출이야 뭐 채권 최고액 7억까지도 나왔긴 했는데 이제 이때는 아무도 전입을 하지 않았으니까 이렇게 대출이 되지만 자, 일반 대출로 봤을 때는 이거 같은 경우 한 3억 정도 그 정도 위아래로 1억씩 해가지고 3억 정도가 이제 일반 대출은 3에서 4억 정도 그 정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제 자기 자본이 없는 분들은 신탁 대출로 처음에 경매로 많이 받잖아요. 신탁 대출은 거의 뭐 80% 90%가 이제 대출이 나오기 때문에 낙찰 가격을 기준입니다. 낙찰 가격 기준으로 그렇게 해서 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. 대출을 이제 그렇게 받은 다음에 이거를 이제 월세로 채울 것이냐, 전세로 채울 것이냐. 전세로 채우려면 굉장히 어렵죠. 임차인이 잘 안 들어오려고 하니까. 그 대신에 이제 그 신탁 대출을 갚는 조건으로 해서 부동산하고 이제 여러 군데하고 여러 가지 이제 작전을 짜야지 됩니다. 이제 그 전세금이 들어오는 날, 입주하는 날 그 돈을 이제 신탁 대출을 갚는 조건으로 이런 방식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뭐 쉽지는 않아요. 여러 차를 같이 동시에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이 어렵기 때문에 신탁 대출로 전세 받기는 어렵고 이제 보통 신탁 대출을 하시는 분들은 월세를 받습니다. 보증금은 한 5천 정도. 만약에 나중에 다시 경매로 나가더라도 5천이면은 손해 볼 일은 거의 없으니까요. 임차인의 입장에서 5천에 뭐 얼마 이제 이런 식으로 5천에 100만 원씩 한 5가구만 받는다 하더라도 2억 5천에 500 정도가 들어오는 거죠. 이제 그거를 이제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 조금씩 다른데 이제 그런 방법은 뭐 설명하자면 뭐 몇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제 자신의 금액에 맞는 이제 그런 부분으로 대출은 나가야 됩니다. 물론 돈이 많이 있어가지고 대출만 한 3억만 받는다 하더라도 일단은 한 몇 개월 동안이라도 한 6개월 동안이라도 한 10,
3억 대출금 외에 그 금액을 돌릴 수만 있다면은 어, 대출을 받은 다음에 다시 전세를 놓을 수가 있거든요. 일반 대출로 받을 경우에는 전세로 몇 개 놓고 그 돈을 이제 다시 운영을 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이제 뭐 그 정도 있는 분들은 잘 없죠. 그래서 거의 다 신탁 대출을 생각하고 들어가시는 분이 상당히 많은데 뭐 어쨌든 그렇게 운영을 하셔도 방법은 또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잘 생각하시고 이쪽 군포 위치가 뭐 나쁘진 않아요. 한적하고 뭐 깨끗한 동네니까요. 새로 전부 다 신축으로 지은 동네이기 때문에 구도심에 많이들 살잖아요. 반월 같은 경우도 그렇고 뭐 예전에 저도 잠깐 살았지만 반월에서 어쨌든 이쪽에 호수도 양쪽으로 다 있죠. 반월 호수, 왕송 호수. 뭐 느긋하게 살기에는 좋습니다. 4층은 이제 주인 세대로 독채로 쓸 수가 있기 때문에 2층, 3층 두 가구 두 가구씩 세를 줄 수가 있고요. 이제 자기 자본이 조금 여유 있는 분들은 편안하게 들어갈 것이고 뭐 없다 하더라도 신탁 대출로 뭐 투자로 할 수도 있고요. 자, 그렇게 보실 수 있고 날짜는 10월 22일입니다. 자, 이상입니다.